환갑이 되었는데도 60명의 애인을 둘 만큼 매력적인 여자. 아름다운 외모를 무기 삼아 사람들을 관리하며 권력을 손에 쥔 여자. 그녀는 도대체 무슨 욕심 때문에 욕망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중국 운남성 출신의 한 여성은 학창시절 공부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미모를 이용해 지방 은행의 은행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60명이 넘는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욕망에 눈이 멀었고 결국 운남성 최대 규모의 부패 사건을 일으킨 은행장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조염녀였습니다. 빼어난 미모 뒤에 숨겨진 그녀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63년 중국 구이저우성에서 조염녀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조염녀의 부모는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말솜씨로 주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조염녀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부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결국 일반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전문대에 입학했지만 금융학을 전공하면서도 여전히 공부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전문대에 입학한 조염녀는 뛰어난 미모로 다시 한번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성인이 된 후 그녀의 미모는 더욱 빛을 발했고 그녀를 따르는 남자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매력적인 몸매는 모든 남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3년간의 대학 생활은 빠르게 지나갔고 조염녀는 졸업 후 중국 건설은행 쿤밍 지점에 입사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조염녀는 넘치는 열정으로 치밀하여 높은 지위와 연봉을 꿈꿨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리기 쉬운데요. 뛰어난 미모를 가진 조염녀는 오히려 여성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은근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기 때문에 든든한 배경도 없었는데요. 함께 입사한 동기들이 승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초라한 자신의 현실에 불만을 느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며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면서 조염녀는 자신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몇 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던 조염녀는 한 은행 고위 간부의 아들에게 눈길을 돌렸는데요. 그 남자는 집안의 외아들이었고 안정적인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염녀는 그 남자를 쉽게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염녀의 예상대로 그 남자는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교사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는 조염녀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염녀는 결혼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꿀 기회를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것인데요. 은행장 시아버지를 둔 조염녀는 결혼 후 몇 년 동안 든든한 배경을 이용해 은행 내부에서 인맥을 쌓아나갔습니다. 조염녀는 몇 년 동안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했는데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성과를 내며 주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염녀의 시아버지가 은행장 자리에서 은퇴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퇴한 은행장이라는 이유로 조염녀를 돕는 척했지만 대부분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승진이 어려워지자 조염녀는 남편에게 점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받는 교사 월급으로는 그녀의 야심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조염녀의 눈에는 남편이 성실하고 믿음직스럽긴 했지만 야망이 없었고 직장에서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30대가 된 조염녀는 처음으로 인생에 대한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무능한 남편을 탓하기 시작했고 그런 남자를 선택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10년 동안 말단 직원으로 일해온 조염녀에게는 아무런 승진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이까지 낳게 되자 가계 지출이 점점 늘어나 기존 월급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조염녀는 점차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평범하게 살아온 남편은 힘든 현실 속에서 아내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
그녀도 다른 사람들처럼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차를 몰고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늘어나면서 전문대 출신인 조염녀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위기감과 욕망에 휩싸인 조염녀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빼어난 외모, 특히 자신감 넘치는 몸매를 떠올리며 처음으로 손쉬운 성공의 길을 생각했습니다. 빼어난 미모 덕분에 그녀 주변에는 흑심을 품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몇몇 높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녀는 그들의 속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염녀는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섹시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20대 후반처럼 보였는데요.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성공의 지름길을 떠올렸습니다. 조염녀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염녀는 은행 고위층 중에 여자를 밝히는 남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심지어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조염녀는 본인이 젊은 여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숙한 매력으로 그들을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염녀는 곧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상사가 그녀를 사무실로 부를 때마다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교태 섞인 눈빛과 미소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사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염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조염녀는 타고난 몸매, 특히 아름다운 엉덩이를 강조하는 옷차림으로 더욱 의도적으로 자신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화려하게 차려입고 출근했고 상사가 부르는 술자리에는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거절했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곧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조염녀는 상사의 상사에게서 차를 마시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중요한 인물과의 만남에 긴장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단호한 결심을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약속 장소인 초라한 찻집에 도착했을 때 상사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상사는 조염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외모와 분위기에 매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상사는 음흉한 눈빛으로 그녀를 끈질기게 쳐다보았고 조염녀는 불쾌감을 느꼈지만 자신의 앞날과 더 나은 삶을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최대한 여성적인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두 사람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조염녀는 상사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그는 그녀에게 연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염녀는 망설임 없이 좋아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이었던 조염녀의 직장 생활은 갑자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염녀는 2003년 초 쿤밍시 상업은행 부행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007년 말 해당 은행이 구조조정을 거쳐 푸덴은행으로 새롭게 출범한 후에도 조염녀는 부행장 직책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이사회에 합류하여 푸덴은행의 수석 부행장이 되었고 2008년에는 푸덴은행 주식회사의 당서기 겸 부행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2020년 한 웹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푸덴은행은 중국 도시 상업은행 중 유일하게 해외 진출에 성공한 은행이었습니다. 푸덴은행에 합류하여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조염녀는 마침내 성을 이용한 거래에 달콤한 맛을 보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유능하고 강인한 여성인 줄만 알았습니다. 2018년에는 푸덴은행이 드디어 왔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푸덴은행 린창 지점이 성대하게 개업한 내용인데 당시 푸덴은행 주식회사의 당서기, 당위원, 부행장을 겸임하고 있던 조염녀는 린창 지점 개업식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풍선, 레드카펫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개업식에서 사람들의 중앙에 자리 잡은 그녀는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뽐냈습니다. 2019년 말 푸덴은행의 총 자산은 2조 6,360억 위안, 하나로 약 506조 원에 달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은행의 기반이 점차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장 조염녀의 추악한 비밀 역시 그 화려함 뒤에 숨겨져 있었는데요. 조염녀는 자신의 성공이 누군가의 뒷받침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를 받쳐주던 고위관료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난다는 소식을 듣고 조염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도박에 중독된 사람처럼 한 번 맛본 달콤한 성공의 맛을 잊을 수 없었던 조염녀는 곧바로 새로운 후원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위관료와 위험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조염녀는 자신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여러 고위관료들과 동시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권력의 사다리를 빠르게 올라가는 데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37살이 되던 해 그녀는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이 역시 출세를 위한 발판이었는데요. 몇 년 사이에 리장고성 푸덴마을은행회장, 취징푸이안 푸덴마을은행회장 등 여러 직책을 거치며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계단을 오르듯 고위관료들과의 은밀한 관계를 통해 한 단계씩 승진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염녀에게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과연 아내의 비밀을 전혀 몰랐을까요? 조염녀의 남편은 아내가 밖에서 잦은 술자리와 깨처럼 빠른 승진 속도 뒤에 남성 상사들의 특별한 배려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속으로는 괴롭고 힘들었지만 평범한 교사인 자신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돈을 버는 아내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의 행동을 모른 척하며 비참한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은행장 자리에 오른 조염녀는 점점 더 오만해졌습니다. 고위관료들을 유혹하기 위해 외모 가꾸기에 돈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고급 미용실을 자주 드나들며 값비싼 피부관리와 미용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월급으로는 호화로운 생활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염녀는 돈을 벌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뇌물입니다. 그녀의 권력 앞에 굽실거리는 부하 직원들과 돈 많은 사업가들은 그녀에게 뇌물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만 위안이었지만 나중에는 수십만, 심지어 수백만 위안까지 뇌물의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갔습니다. 조염녀는 매일 퇴근 후 그녀를 픽업하는 차를 타고 화려한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부패의 늪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에게 뇌물을 주던 사업가들조차 조염녀의 욕심은 끝이 없어 언젠가는 큰 사고를 칠 거야 라며 수근거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염녀는 자신만의 충성스러운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믿을 만한 직원들을 뽑아 함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회사에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자신의 권한으로 대출금을 몰래 자신의 회사로 빼돌렸습니다. 조염녀에게 은행은 마치 개인 금고와도 같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여성의 매력을 무기 삼아 권력을 탐했던 조염녀는 이미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남녀 관계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남편과 잠자리를 자주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그녀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어 그녀는 젊고 활력 넘치는 남성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조염녀는 주변의 남성 부하 직원들을 유혹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과 관계를 가질 때마다 마치 젊음을 되찾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조염녀는 곧 새로운 사냥터를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은행 채용 면접이었습니다. 그녀는 면접에 직접 참여하여 젊고 잘생긴 남성들을 선발했습니다. 갓 졸업한 풋풋한 청년들은 자신의 실력으로 푸덴은행에 인턴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지만 곧 그들의 진짜 업무는 나이 많은 은행장의 잠자리 상대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자신의 앞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조염녀에게 굴복했습니다. 그 대가로 인턴십을 마치고 정식 직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직원이 된 후에도 조염녀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과거 조엽녀가 은행에 처음 입사했을 때처럼 젊은 직원들은 권력 앞에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라고 해서 모두 순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엽녀처럼 야망에 눈이 먼 사람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엽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승진과 급여 인상을 위해 그녀에게 아부하고 그녀의 충실한 신복이 되었습니다. 조엽녀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젊은 남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는 은행 내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 직원이 많은 보너스를 받거나 갑작스럽게 승진했다면 사람들은 그가 조엽녀에게 특별한 관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조엽녀는 무려 60명이 넘는 젊은 남자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했습니다. 그녀의 광기는 끝이 없었는데요. 당시 은행 내부의 시스템은 거의 마비 상태에 빠졌고 자금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엽녀는 위기를 극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 또다시 몸을 던졌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조엽녀는 어떻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반전은 202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푸덴은행은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푸덴은행이 받은 10번째 벌금 폭탄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푸덴은행에 대한 처벌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푸덴은행은 7가지 위법 사실과 관련하여 원난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220만 위안, 하나로 약 4억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주요 위법 사실은 신용관리 부실, 미준공 상업용 건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불법 취급, 대출금 지급관리 부실로 인한 개인 소비 대출 자금의 주식시장 및 부동산 시장 유입 등이었습니다. 조엽녀는 13년 동안 푸덴은행 부행장을 담당했기에 그녀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했습니다. 사실 조사받기 몇 년 전부터 나이가 들어가는 조엽녀는 마음속으로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불교의 힘에 의지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했습니다. 절에 자주 다니며 비싼 향을 피우고 많은 돈을 희주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벌을 받지 않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조엽녀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미신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집에서도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며 하늘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과 함께 절에 가서 참배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절에 갈 때마다 성대하게 행사를 치르며 많은 돈을 썼는데 모든 비용을 회사 돈으로 처리했습니다. 자신은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신이 있다면 조엽녀 같은 악인을 결코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엽녀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자주 절에 다니며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59세가 된 조엽녀는 곧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꿈꿨지만 그녀의 거거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시계는 2022년 9월 마침내 조엽녀를 심판했습니다. 조엽녀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부하 직원들이 힘을 합쳐 그녀의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조엽녀의 부패 행위와 뇌물 수수를 폭로하는 증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원난성 최대의 여성 탐관오리가 향해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2022년 원난성 기율위원회 감찰 관련 부서는 조엽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조엽녀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는데요.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불법 증거를 몰래 빼돌렸고 여전히 절에 가서 불공을 들이며 무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미신에 깊이 빠진 조엽녀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수사관들에게 협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싶다면 애초에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과거 범죄는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2022년 9월 원난성 기율위원회는 조엽녀가 재직 기간 동안 1억 5천만 위안, 하나로 약 287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금액은 그녀가 소유한 보석류의 가치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보석까지 포함하면 2억 위안, 하나로 약 3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조현녀의 범죄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적인 금품 수수, 사적인 유흥업소 출입, 권력형 성범죄 및 금전적 이익을 위한 성거래, 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강요, 대출 과정에 개입하여 부된 은행의 막대한 손실 초래, 직권을 남용하여 대출 과정에 개입. 결국 조현녀는 당적과 공직에서 모두 제명되었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권력과 성접대를 이용한 거래는 조현녀가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 법률에서는 성접대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현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에서 살아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인 그녀는 아마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며 죄를 참회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조현녀의 부패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숨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며 부린 대로 거두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